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니와 미미의 책 읽기. 예, 오늘은 포노 사피엔스예요. 예. 그래서 제목이 음, 스마트폰이 낳은 신인류. 그래서 이제 나는 정말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나이 또래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한 번씩 좀 다 읽어봐야 되지 진짜 꼭! 않을까.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막연하게 변하고 있는데 이렇게 변할 거라고 하는 음, 그거를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알게 음, 되는 책인 것 음. 같아. 그래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음, 우리 이게 포노 사피엔스란 말이 음, 호모 사피엔스에서 그치. 유래한 건데, 호모가 지혜로운 인간. 음, 거기서 이제 빗대어가지고 음, 지혜로운 스마트폰을 가진 인간. 그래서 그치. 포노 사피엔스. 그래서 이게 2015년에 이코노미스트라고 거기 이제 특집 음, 기사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라고 해요. 음, 우리는 근데 이번에 처음 알았지. 음, 그동안 이런 영화가 있었는데 2015년에 나온 영화를 우리 2019년에 알게 음. 됐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내가 정말 새로운 거를 좀 많이 알게 됐구나. 이제 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음,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음, 그러니까 이미 변화해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나는 했다고 생각하는 음, 거지. 이걸 음, 보면서 이미 변화했는데도 아니라고. 음. 나 옛날에 살던 방식하고 다른 거는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친구들도 되게 많고 그치. 우리도 어쩌면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러니까 있잖아. 우리 50대가 그런 것 같아. 음, 참 금방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이제 아마 이제 이 책에서도 밀레니얼 세대라고 음, 나오는데, 이제 그 친구들은 이제 받아들이기 좀 훨씬 음. 쉬운 거지. 정말 이거는 포노사피엔스는 스마트폰이 몸의 일부라는 거지. 음, 음, 신체의 일부.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음, 굉장히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이런 의미인지는 정말 거기까지 음, 생각이 안 음, 들었어.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2007년에 음, 아이폰이 음. 등장하는 게 이제 완전 혁명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나는 그거 생각나. 그 스티브 잡스가 음, 나와서 그 까만색 음, 옷 위에다 청바지 입고 딱 이렇게 하면서 음, 이것이 세상을 바꿀 거라고 말을 했거든. 음, 그 정말 2007년에 스마트폰이 처음에 나오고 나서 아이폰이 나오고 나서 불과 음, 10년 조금 흘렀는데 이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많은 게 바뀐 거지. 너무 그치. 많은 거지. 음. 아니 근데 변혁이라 이를 만큼 그러니까 너무 많이 바뀌었어. 우리가 이제 알게 모르게 조금씩 바뀌고 음, 있었는데 그게 혁명이라고까지는 난 그동안 좀 생각을 음. 못했거든. 근데 이제 그게 정말 혁명이었더라고. 근데 내가 강의 듣는 거에서도 음, 스마트폰으로 인한 이미 세상은 바뀌었고 음, 이게 이렇게 바뀌고 저게 저렇게 바뀐 거에서 나는 제일 좀 고정관념 깨기 힘들었던 게 은행. 음, 은행이 없어져 가고 있는 거. 음, 내가 은행 가지 않은 거. 맨날 은행 가서 줄 서 있다가 은행을 아예 안 가게 된 이미 바뀐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좀 하고 봤으면 그치. 좋겠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장에서 이제 맨 처음에 나오는 내용은요. 그 이제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음, 아이폰이 나오면서 전 인류의 생활에 혁명이라 부를 만한 이제 변화를 불러온 음, 도구다 이랬는데 우리나라는 2009년 11월에 음, 아이폰이 상륙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좀 전에 이제 친구 말한 음, 것처럼 스마트폰 사용 이후에 우리가 생활 방식이 변한 거예요. 음, 그거에 제일 많이 변했던 게 은행, 그 다음에는 유통, 그 음, 다음에는 방송. 음, 요즘 정말 우리 지상파 방송 보는 사람들이 많이 줄고 있다고 음, 해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수익 구조를 보면은 그냥 한 50%가 음, 수입이 줄었다고 음. 하는데 그만큼 유튜브를 보는, 그치. 그러니까 요즘 친구들은 검색도 유튜브로 검색을 한다고 음,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 나오는 친구들 중에 유튜브로 방송을 통해서 BTS 음, 이거를 이제 굉장히 많은 지면을 음, 차지해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음, 그 BTS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음, 인기가 좋은데 음, 이 친구들이 이렇게 된 그 방법이 틀리다는 거죠. 음, 그동안에는 우리가 아이돌 가수를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가 물론 재능도 있었고 일단은 방송에서 나와서 사람들한테 대중한테 인기를 좀 얻고 음,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거를 기획하고 하는 그 다음에 마케팅을 하고 음. 이러면서 유명해졌는데 그치. 그치 BTS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음, 건 뭐냐면, 소비자 중심의 세대가 됐다는 거지. 소비자 중심. 그치, 옛날에는 이제 공급자가 음,
이렇게 만들어. 나 이렇게 유통시킬 거야. 하고 어떻게 계획을 짜면 그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그거였는데 이제는 소비자의 힘이 권력이 굉장히 커졌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BTS도 이제 자기 어떤 일상도 다 이렇게 유튜브에 다 하면서 팬덤에 의해서 그 팬 이름이 아미. 아미가 그냥 온 활동을 하면서 이제 BTS의 그 인기와 물론 이제 그렇게 되는 데는 뭐 유튜브만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었긴 해요. 나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들의 실력, 그들의 실력이 일단은 가장 기본이고 그 아미라는 그런 팬덤 같은 경우는 내가 소비자이면서 또 생산자가 되는 거지. 소비자이며 생산자. 그러니까 방탄소년단 이렇게 만들어진 소비자이며 생산자고 그 자생력을 막 가지고 네트워크처럼 쫙 펼쳐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정보를 보는 방식이 변화한 거라고 해요. 예전에는 이제 그 지상파 방송에서 어떤 방송을 해주고 그러면은 서로 그런 내용을 공유하면서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보수이신 분들은 뭐 지상파 방송 오히려 안 보고 유튜브 방송만 보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정보를 보는 방식이 이제 틀려지는 게 가장 많이 달라졌는데 이 뇌가 그렇대요. 자기한테 즐거움을 주는 정보를 원한대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방향이 이제 점점 그렇게 되는 거죠. 점점 데이터 그러니까 소비자의 어떤 욕구, 뭐 소비 패턴에 대한 데이터가 점점 많이 필요한 거죠. 빅데이터가.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세대를 세 세대로 나누더라고. 그쵸? 우리 1955년에서 63년까지 태어나신 분들이 베이비붐 세대.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이렇게 발전시키고, 그러니까 상업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먹고 사는 걱정은 조금은 덜하게 된 그 기초가 되셨던 세대. 원동력이 되는 사람들. 그 다음에는 이제 65년부터 76년까지는 X세대. 그 다음에 이제 80년부터 96년까지는 밀레니얼 세대. 이제 우리 그 호모 사피엔스의 가장 주된 이제 세대인데 사실 이제 그 중간에 그 X세대가 사실 이런 그 우리가 스마트폰과 같은 호모 사피엔스를 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버블닷컴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동안의 산업에서 조금 변화했던 그 산업으로 갈까 말까 하다가 버블닷컴이 이제 붕괴되면서 다시 한번 회귀를 해갖고 예전에 유명했던 그 어떤 제조산업, 금융, 에너지 이쪽으로 이제 다시 다 회귀를 해버려서 역시 굴뚝 산업이야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밀레니얼 세대한테도 너네도 그냥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대로 더 우리가 이만큼 해놨으니까 내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더 잘 살 수 있어. 그렇게 해갖고 이제 우리가 결국 자식들한테 요구하는 게 스마트폰을 보지 마라.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대해서 내가 보기에는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은 것 같아. 그래서 SNS 그거 하냐고 시간 다 보내면 안 돼. 공부해야지. 응? 그래서 이제 나는 내가 제일 많이 생각이 좀 바뀌었던 게 저도 이제 아직 아들이 학생이거든요. 그러면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고 항상 이거를 살피면서 뭔가를 정보를 찾고 뭐를 하는 걸 보면서 왜 제가 공부를 안 할까? 저렇게 이거에다 시간 보내면 안 되는데 내가 제 스마트폰을 좀 뺏어야 되지 않을까? 항상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게 좀 잘못된 생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변화가 너무 빨리 오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이 변화가 살살 오면은 괜찮은데 확 바뀌어버리니까 너무 무섭기도 하고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좀 더 많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스마트폰의 정말 좋은 점 이런 거보다는 이걸 쓰면서 부작용 그래 나는 이거 안 써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예 귀 막고 입 막아. 여기 나는 보면 스마트폰이라든지 꼭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바뀐 생태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나는 여기 책에도 나오는데 조선 세국정책처럼 맞아. 지나놓고 보면 엄청 지금도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대원군도 그때는 우리나라를 위한다고 생각했고 우리 백성을 위한다고 생각했고 해서 물론 개인의 권력 그런 욕심도 있었겠지만 아주 자기는 너무너무 잘한 정책이라고 아마 생각하시고 했겠지. 근데 이제 지금 와서 보면은 일본은 그때 그 신문명을 그러니까 서구의 어떤 문명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그
앞으로 빨리 나아갔고 우리는 이제 멸망의 길을 음. 걸었던 그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나는 많이 그런 생각이 이 책 읽기 전에도 좀 많이 났었고 어떤 빨리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이 2007년에 아이폰을 딱 스티브 잡스가 들고 나면서 세상이 이렇게까지 빨리 바뀌었는데 그 전에 서서히 몇백 년 동안 바뀌어오던 게 정말 십몇 년 만에 완전히 다 판을 뒤집어 엎었으니까 가히 혁명이라고 해야 되는데 확 뒤집어 엎었으니까 그 전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두려움이 먼저 있었을 것 같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막 우리 이제 우버도 그렇지 우버 택시도 사실은 그 처음에 그랬대요. 택시 영업을 하려고 하는 택시가 들어왔을 때 마차를 하셨던 분들은 이제 데모가 일어나고 힘들었고 그래서 쟤네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못하게 했지만 결국은 우리가 인류가 진화하는 방향은 이게 좀 더 편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나라도 우버가 아직 못 들어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게 좀 예측이 되긴 하더라고요. 책을 읽고 보니.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일단은 그 기본에 깔린 게 아까도 말했다시피 처음에는 1차, 2차, 3차, 4차 산업인데 지금은 4차 산업 시대인데 그 딱 그 1차, 2차하고 3차, 4차에 가장 큰 바뀐 게 뭐냐면 1, 2차는 공급자 중심이었대요. 철저하게. 그러다 3차부터는 약간 소비자 중심으로 갔는데 지금은 거의 소비자의 권력이 점점 커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어떤 생존하려면 소비자 욕구를 정말 더 많이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그 큰 회사들 애플, 아마존, 구글, 페북 다 이제 이런 회사가 그런 고객의 선택을 이제 그런 선택으로 이제 성장을 하는 회사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회사가 어떤 거대 자본이 들어와서 기존의 걸 확 무너뜨리고 성장한 회사가 아니라 고객이 자발적인 선택 그런 거에 의해서 이제 성장한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본인이 어떤 그런 걸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러면 이제 소비자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제 소비자를 이제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죠. 소비자들이 다 선택을 했어. 이미 선택했는데 그래도 아니라고. 그래도 아니라고 하는 게 우리도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중심되는 게 뭐냐면 디지털 플랫폼, 빅데이터, 인공지능. 그러니까 우리도 뭐 인공지능, 뭐 사물 인터넷, 3D 프린트, 가상현실 막 이런 말을 들으면 막연하게 그게 뭔가 미래에 올 것 같은. 예, 근데 이미 디지털 플랫폼으로 소비자는 이제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한 이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비즈니스는 고객의 자발적 선택, 또 팬덤 이런 거에서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빅데이터인 거죠. 빅데이터로 사람의 마음을 이제 사로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관리하고 분석하는 게 디지털 플랫폼 사업의 핵심이다. 그리고 인공지능 이러고 이제 데이터를 채집하는 데서 아마존의 알렉사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앞으로의 어떤 이제 산업이 가야 될 방향이나 이런 거는 이제 세 가지를 꼭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고 제일 중요한 게 킬러 콘텐츠. 그렇지. 가장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그런 모든 것이 있었는데 내가 가진 콘텐츠가 엉망이에요. 아무도 선택을 안 하고 오히려 선택을 안 하고 그런 마케팅을 지금에 딱 알맞게 했는데도 이 나온 콘텐츠를 봤더니 별로야. 그러면 바로 돌아서는 거는 순식간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킬러 콘텐츠가 이래야 된대요. 1번 편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디테일이 만족스러워야 되는데 고객은 이제 아무것도 그렇지. 안 해도 그냥 편안하게. 그렇지. 그다음엔 제일 중요한 거는 업의 본질이 제대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말이 뭐냐면 이제 만약 음식이면 맛있어야 되지. 그게 기본이지. 그걸 안 하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이제 친구들한테 이런 거야. 너 이거 꼭 먹어봐야 돼. 막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야 되고 마지막에는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퍼뜨릴 수 있는 간편한 수단이 있는 이런 거를 개발을 해야지 앞으로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기본이 이거인 것 같아요. 네, 저는 또 이 책을 읽으면서 중간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디지털 문명 특성의 그 사람들은 어떤 능력을 가져야 되는가. 근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요. 자,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배려할 줄 알고 세심하고 무례하지 않으며 친절하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며 또 능력 있는 사람.
근데 그게 가식이 아니라 본성이 그래서 진심이지. 언제나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사람. 아, 이런 사람이라는데, 어렵죠. 아유, 이거는 좀, 아, 이거 힘들어요. 그래서, 근데 이 저자 최재봉 교수님이 음. 이 책에서 쓰는데 저 앞에 언급한 게 뭐냐면 이렇게 디지털로 바뀌고 빅데이터에 의해서 바뀌고 이제 로봇, 인공지능 이런 게 다 나오지만 그 가장 기본의 인간, 그렇지. 아, 사람이, 사람의 중심인. 사람의 어떤 본성이나 이런 거를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런 마음이 깔려 있을 때 이런 킬러 콘텐츠가 있고 해서 퍼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공감 능력, 배려, 이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여기서 하여튼 BTS 예를 많이 들어서 제가 또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엄청 또 막 맨날 보고 있잖아요. 이러다가 아미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막. 근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새로운 문명이 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부작용을 많이 생각하지 말고 그 부작용이 뒤에 있는 혁신에 대해서도 생각해서 자꾸 규제만 하면 발전하기가 어려우니까 조금 이제 열린 마음으로 잘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저도 이게 뭐 게임을 열심히 해도 이제는 좀 세상이 달라졌으니까 근데 아직도 저는 마음이 안 여기까지 돼요. 는데 여기까지 안 내려온 거죠. 맞아요. 안 내려온 거예요. 막상 아들이 공부 안 하고 막 게임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거를 꼭 참느냐고 안 말하지 말고 내가 참아야지 그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거 할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물론 너무 안 되는데 나 프로게이머가 될 거야. 그래서 게임을 막 열심히 해요. 그거는 막 못 참아. 속 터져. 근데 얘가 막 공부하다 와서 엄마 나 머리 식힐래. 바둑 좀 하고 할게. 바둑에 막 몰입돼 있으면 아이고 너무 착해 막 좋아 보이는 거죠. 저러다가 좋은 뭐 누구처럼 뭐 기사가 됐으면 좋겠다. 정말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북유럽 같은 경우는 e스포츠가 엄청나게 발달해 커졌다고 하듯이 세상은 이미 바뀐 것 같아서 무조건 아니라고 하지 말고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이 이미 바뀌었는데 거기에 대한 두려움은 있대요 누구나. 내가 안 하던 거니까 두려움을 조금 넘어서서 설레임으로 한번 받아들여 보래요. 너무 두려워만 하지 말고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앞으로는 또 어떻게 바뀔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두려움을 설레임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조금 이제 막연하게 생각되는 거를 정말 이 책을 읽고 나면 우리가 조금 열린 마음으로 또 생각해야 되고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도 이런 책도 한번 읽으셔갖고 이미 바뀐 세상.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같이 좀 서로 잘 의논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 책을 한번 읽으시면 정치에 그게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얘기 들었어요. 스마트폰이 낳은 신인류 이미 인류가 바뀐 거죠. 그래서 이 책은 한번 너무 재미도 있어요 이게. 그리고 너무 최근에 나온 책이래 가지고 예를 든 것도 너무 최근에 얘기를 해가지고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꼭 읽어보세요. 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